오늘 오전 11시 월운당 해룡대종사 연결식에 앞서 조계종 종정회와 성파대종사는 교학을 꽃피워 중생을 이고등락으로 이끈 분이라며 월운 스님의 업적을 추모했습니다. 종단 내부의 화합을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 중재로 공동선 실현의 역할을 해온 화쟁위원회가 정문 스님을 위원장으로 7기 화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문 스님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종단 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전남도청 복원을 추진하며 고려시대 대왕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제명석 등을 이전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불교계는 40년 전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1300년 역사가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목 지정과 관련해 시대에 맞지 않는 지적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 사찰 경내지 지목을 사적지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원효스님 탄생지 경산 재석사가 원효스님의 무예행을 주제로 학인 스님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토론대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월운당 해룡대종사 연결식에 앞서 조계종 종정회와 중봉 성파대종사는 교학을 꽃피워 중생을 이고등락의 길로 이끈 분이었다며 스님의 업적을 추모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종정예와 중봉 성파 대종사가 봉선사 청풍로를 찾아 월운 대종사 영단에 예를 표합니다. 성파 대종사는 아쉬운 마음으로 은사를 떠나보내야 하는 후학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습니다. 봉선사 회주 미룬 스님과 장례위원회 호상 일면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중봉 성파 대종사는 교학으로 중생 교화에 기여했던 스님의 생애를 만장에 옮겨 정멸의 길을 장엄했습니다. 월운당 대종사는 일반 스님들하고 달라가지고 그렇게 교학을 많이 피워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건져가지고 전부 사회에 다 퍼지게 해가지고 전부 빠짐없이 이고등락하게 하셨다. 전 군종교구장 구룡사 회주 정우 대종사,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과 대중 스님들도 봉선사를 찾아 가르침을 추모했습니다. 봉선사 문도회는 오늘 오전 11시 연결식과 답의식을 엄수하고 월운당 해룡 대종사의 유훈과 생전 가르침을 받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종단 내부의 화합을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 중재로 공동선 실현의 역할을 해온 화쟁위원회가 2010년 6월 1기를 시작으로 어제 제7기 화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새 화쟁위원장에는 전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한 고향 흥국사 주지 정문 스님에게 제7기 화쟁위원장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세종 광제사 주지 원묵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장 진원 스님, 전 연화마을 원장 청욱 스님 등 각 분야의 중진 스님도 제7기 화쟁위원회에 위촉됐습니다. 김가연 광동고등학교 교법사, 곽병찬 전 한겨레신문 대기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형일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 등 재가와 전문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7기 화쟁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진우 스님은 정문 스님이 역대 화쟁위원장 중 가장 적임자라며 앞으로 화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종단의 주요 소임, 특히 종회의장을 역임하셔서 누구보다도 우리 종단의 내용을 잘 아시고 그런 소통과 그런 화쟁에 있어서 대단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밝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불교의 자비를 현실적으로 펼 수 있는 게 화쟁사상이라며 자비와 화쟁사상이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화쟁위원들의 역량을 한껏 발휘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떤 이견이나 트러블이나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또 그런 역할과 함께 또 사후에 부작용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에 정문 스님은 7기 화쟁위원들과 종단 내 화합 조정과 사회적 갈등 현안 중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라든가 또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기 화쟁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전체 회의를 열어 조직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화쟁위원회에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종단 내적인 활동 또한 다양하게 펼쳐졌으면 합니다. 한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스님들이 앞줄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제가자들이 앉도록 파격적으로 배려하며 화쟁위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고려시대부터 광주 시민의 평안을 위해 불을 밝혀온 옛 대왕사터 제명석등이 찬밥 신세로 박물관에 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남도청이 40년 전 모습으로 도청 복원을 추진하며 제명석등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는 의견을 낸 건데요. 40년 전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해 천년의 문화유산을 옮기겠다는데 지역 불교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본관 앞에 있는 대왕사터 제명석등입니다. 기둥에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며 석등을 세웠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고려시대 때부터 비골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불을 밝혔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미 깊은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조만간 이곳에서 볼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이 1980년 5월 당시 모습으로 복원을 추진하면서 석등이 자리를 옮겨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80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면 그 자리에 그 석등이 그 위치를 하기가 힘들어요. 추진단은 당시 도청을 감안하면 석등이 지금의 자리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광주시 문화재위원들은 제명석등을 박물관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현장을 직접 와서 나중에 저희한테 결과 통보 온 게 그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는 광주 시립박물관으로 가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립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이제 재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광주 불교계를 대표하는 광주불교연합회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5.18 사태 때 같이 원형을 이제 살리고자 지금 이 제명석등을 옮기려고 하는데 사실은 40년 된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1300년 된 이 탑을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한지 나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문화재는 원래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난다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진을 하고 하는데 특히 이 대왕사 이 제명석등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은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 될 수 있으면 이곳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계의 심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문화재위원들은 21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제명석등의 최종 위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토지는 쌀농사를 짓는 답, 밭농사를 짓는 전, 건물을 짓는 대, 임야 등 용도에 따라 28개 종목으로 지목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근거가 되는 지적 체계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조사돼 현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전통 사찰도 이런 이유로 보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태료까지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가 관련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 사찰의 지목을 사적지로 설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2020년 조계종의 783개 전통사찰 가운데 570개 사찰의 토지와 건축물 대장 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통사찰 경내지 5,282필지 중 지목이 종교용지로 분류된 것은 1,208필지로 23%에 불과했습니다.
임야와 전, 답 등 비종교 용지가 4,078필지로 77%나 됐습니다. 또 보유한 정각 7,678개 가운데 56%에 달하는 4,279개가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물 대장조차 없는 미등기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 방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목 변경 신청 시 경내지 활용 여부를 사찰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기영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전통사찰의 지목 설정을 사적지로 제안했습니다. 편입돼서 그 보존구역 안에 토지가 보존공물을 편입시키면 지목 변경의 전당성, 건축물 대장의 현황의 전당성이 전통사찰의 건축물 대장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사찰령에 따라 작성되면서 해방 이후 1962년 불교재산법에 따라 재산 목록이 작성됐습니다. 양 교수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정비되지 않은 채 공부상 기록으로 이어지면서 토지 정보의 불일치를 불러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그 제도가 지금까지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국회 정각회가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 차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정각회는 전통문화 보존의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성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땅만 종교용지다 하는 것은 낡은 사고이고 유엔 자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 채로 문화 유산이 인정돼. 하고 농업에 이 문제는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경계 건축물에 들어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 큰 건물을 다 부셨다 다시 짓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방치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불합리한 제도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조계종은 법적 미비로 무허가 건축물로 전락하는 현실이 개선되길 기대했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세 차례 개최한 토론회가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원효 스님 탄생지 경산 제석사가 세 번째 원효 학술 대회를 열고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조명했습니다. 올해는 그 방법이 좀 특별했다고 하는데요. 출제가 청년 사부대 중에 원효 스님의 무예행을 주제로 토론 배틀에 나섰습니다. 엄창현 기자입니다. 해인사와 문사, 동국대와 위덕대, 경북대까지 출제가를 넘나드는 참가자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원효 스님의 무예행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장을 펼칩니다. 제석사가 어제 제3회 제석사 원효 학술대회 원효 청년을 만나다 무예 배틀을 진행했습니다. 토론대회에는 해인사 성가대 효나우드, 문사 성가대 우목맹구로, 위덕대 오, 경북대 최다이즈, 동국대 의대와 한의대 연합팀인 보리 등 총 6개 팀이 본선에 출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인 스님으로 구성된 효나우드와 우목맹구로 두 팀이 결선에 진출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어른들이 만드는 사회제도, 그런 규범과 문화, 그다음에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 반하는 저희가 봤을 때 아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제도를 벗어나는, 사회규범을 벗어나는 무예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입장일 수 있지만 모든 면에는 그 양측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혁명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러한 어떤 무력을 동반한 형태로 표출되는 저항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제석사 주지 해능 스님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원효 성사의 무예행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며 토론 대회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원효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대안도 제시되길 기대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 청년 무예 배틀이 앞으로 점점 확산되어져서 더 뜻깊고 그리고 원효 스님의 그 사상이 젊은 우리 청년들의 삶에 아주 위로가 되는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사위원으로 나선 조계종 식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원효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명되고 또 사회에 적용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있어서 가장 참 중요한 큰 행사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후학들에게도 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전진의 길에 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사조실 법타 대종사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이 이 시대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며 대회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무해행을 보살에게 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해행을 할 수 있는 현실 제도나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고 인생을 억조이는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무예 배틀 첫 대회 우승은 해인사 승가대 성원, 진산 스님의 효나우드 팀이 차지했습니다.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청년의 관점에서 토론으로 조명한 청년 무예 토론 배틀. 학인 스님과 청년 토론의 장으로 성장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명상지도자협회가 2023 정기 명상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명상과 정견, 깨달음과 윤회를 주제로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명상 대중화와 지도자 양성에 힘써오고 있는 한국 명상지도자협회. 초기 불교의 윗바사나 수행과 한국의 간화선 수행의 관점에서 정견과 깨달음, 윤회를 바라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명상지도자협회는 지난 17일 탄어기념박물관에서 2023 제5차 한국 명상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제일 좋은 세상을, 제일 좋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명상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모두 분발해가지고 그런 좋은 세상 만드는데 모두 앞장서서 꼭 그것이 모두 다 같이 성취되시기 간절히 빌면서.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으로 하트스마일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미산 스님은 간화선의 입장에서 명상과 정견, 깨달음, 윤회를 바라본 관점을 발표했습니다. 스님은 간화선은 궁극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단계를 효과적으로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답답한 정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객관과 주관이 합일이 되면서 오로지 의심만, 의정만 지속되게 됩니다. 이때는 본초적인 느낌, 의식이 하나로 뭉쳐서 몰입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엄선실 주지 현암 스님은 팔정도의 첫 가르침인 바른 견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윗바사나 수행에서 사견을 제거하고 바른 견해를 확립해 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른 견해는 사막에서는 해악에 속하며 팔정도와 사막의 순서가 다른 것에 대해 개와 지혜는 연기적 순환적이기 때문에 앞뒤 순서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에게 5개를 줄 수 없듯이, 왜냐 그 축생들은 지혜가 없어서 개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개를 받아들이고, 개가 있어서 지혜가 생겨나고, 또 지혜가 생겨나면 또 개를 더 잘 지키고, 더 잘 지키면은 또 지혜가 더 밝아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전통에서 바라보는 각각의 정견과 깨달음, 윤회에 대한 4명의 발표가 이어졌고, 각 발표마다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종합토론과 즉문즉답을 통해 포럼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학술의 장이 열렸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천태종 홍천 강용사가 사나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강용사는 지난 18일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비롯해 홍봉기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 박시열 전몰 군경 유족회장, 군 장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법회를 복행했습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묵념에 이어 한국전쟁 전사자와 순직경찰 등 6,824위의 위패를 모신 영가단에 헌화한 덕수스님은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종법 스님은 거룩한 희생을 기려 호국과 애국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되기와 주지 홍법 스님은 백미와 KF 마스크, 행복 위문품 키트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강원 서부 보훈지청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말사인 경기도 의정부 성림사가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성우대종사 증명으로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수계법회에 동참한 170여 가족 600여 명은 부처님 전에 참된 불제자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성우대종사는 자신의 삶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들 방법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림사 주지 능인 스님은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BTN의 방송 포교 활동을 격려하며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제주 관음사가 동국대학교에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관음사는 2021년 1,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두 번째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제주도 출신 장학생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이 수여됐습니다. 건학위원장 동관스님은 건학이념 구현에 발맞춰 활발한 인연 공덕을 짓고 가슴에 큰 뜻을 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은 건학위원회가 동국대에 재학 중인 지역 학생과 사찰을 연결해 인연을 만들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계종 제65기 3.2 3.1위계 수계교육 운영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19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5기 3.2 3.1위계 수계교육 운영위원 위촉식과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스님은 비구 연불을의 교수사의 보천스님을, 비구 교수사의 인해스님과 연각스님, 정각스님을 재위촉했습니다. 상덕스님은 비구니 교수사로 신규 위촉됐으며 비구니 연불을의 교수사의 현준스님을 재위촉했습니다. 이어 비구니 교수사 및 스비 도감의 적연스님, 비구니 갈마사의 진광스님과 철호스님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제65기 3.2 3.1위계 수계교육은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제8교구 본사 직지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전남도청 복원을 추진하며 고려시대 제명석 등을 박물관으로 이전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존하고 복원해 나가는 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만큼은 중요하고 변치 않는 기준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